안전교육 지도사 과정의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학습 시작하기 전에 안전교육 지도사 과정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목표를 갖고 있고 어떠한 내용을 교육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전교육 지도사 과정이라고 하는 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다양한 대상에게 여러분들이 실시할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이기도 하고 아동이나 청소년, 지역의 주민들에게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한 안전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습의 대상자는 당연히 모든 성인 남녀가 학습의 대상이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전교육 지도사 과정을 통해서 학습해야 되는 교육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안전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안전교육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할 거고요. 우리가 사고라고 하는, 안전사고라고 하는 것이 왜 일어나는지, 원인이 무엇인가와 관련되어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내용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안전교육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안전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법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실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영역을 나누어서 생활안전, 그리고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그리고 사회 기반체계 안전, 범죄 안전, 보건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그리고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일어났다면 잘 대처하는 것 또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세부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서 안전교육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길러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1강 본격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전교육에 대한 이해예요. 그래서 안전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개념 정리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안전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있죠. 그래서 특성, 그리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의 기본적인 원리, 그리고 안전교육의 체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에 대한 개념이죠.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를 포함해서 매일 수천 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게 우리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사고가 발생하면 경제적인 손실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쵸, 우리 개개인은 신체에 어떤 문제를 보인다거나 아니면 생명을 잃는 위험으로부터 그 어느 누구도 절대적으로 안전할 수 없는 게 지금 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과학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고 이로움을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너무나 큰 사고들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고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게 지금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고는 이제 매우 중요한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중요한 보건의 문제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든다거나 안전을 생활 습관화해서 안전한 생활 속에서 생활하기를 바라는 우리 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날로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명의 보호와 직결되어 있는 안전과 사고의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안전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한가? 그리고 원리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안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항상 늘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죠. 그게 뭐예요? 그게 안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그게 안전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거,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이 안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는 개념도 같이 얘기하죠. 제가 금방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안전을 얘기할 때는 항상 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예,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반이 되는 게 안전과 더불어 건강이라고 할 수 있죠. 건강이라는 말은 예, 우리가 헬스라고 쓰는데요. 이 헬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의 유래를 보면 안전하고 전체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거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전해야 된다. 그 안전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이라고 하는 건 다시 정의 내리면 우리가 늘 이런 말 너무 많이 하죠. 예, 밤길은 안전했니? 너 안전운전 했니? 너 안전하게 운전 잘하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의미로 볼 때는 안전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는 건 뭐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안전이 갖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안전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사전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요. 일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의미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위험하지 않는 것. 예,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온전한 상태. 지금 상태가 나에게 안전함을 주는 상태. 뭐 이걸 우리가 안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안전이라고 하는 건 그쵸, 잠재적인 어떤 위험. 지금 현재 안전하지만 예, 혹시라도 우리가 하는 이런 행동이라든지 우리가 하는 그런 환경 자체가 안전을 해칠 수 있는 환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감소시키는 거, 없애가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안전의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사고의 위험성을 지금 현재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이지만 지금 현재는 위험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혹시라도 그게 위험성을 갖고 있다면 그걸 감소시키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예, 그래서 감소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행동을 수정한다거나 내가 잘못된 행동, 위험할 것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거나 예, 물리적으로 위험할 것 같은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거나 수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물리적인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 조건이거나 상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어떤 위험 요인까지도 우리가 개선해 나가는 거, 하지 않는 거,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안전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을 시행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죠. 예, 그걸 우리가 안전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예, 본인이나 타인에게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방하기 위한 어떤 행동들을 습관화해서 예, 수정한 사람. 그래서 늘 습관화돼서 이 습관이 일반적으로 내가 행동할 때 보다 더 안전한 행동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안전한 상황에 놓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뭐 이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인간의 실수를 최소화하고 인간이 혹시라도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줄여나가서 위험 가능성이라든지 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자세들, 예방하기 위한 어떤 행동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특성 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회는 각종 안전사고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데요.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보면 환경의 문제도 있지만 안전에 대해서 부주의한다거나 또는 무관심한다거나 또는 안전할 거야 라고 우리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불감증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킨다면,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생활습관을 익혀간다면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죠.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한 것 중에 하나가 질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치료약을 개발한다거나 뭐 예방접종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한 거잖아요. 그거와 똑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1세기는 새로운 질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고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요. 이 사고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미연에 안전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한 환경을 만들지, 어떻게 하면 안전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게 지금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학습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안전이 갖고 있는 특성,
예, 안전이라고 하는 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 전제이고 수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건강이라고 하는 건 삶의 기반이고요.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전과 건강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없어지죠. 네, 그래서 이 안전과 건강이라고 하는 걸 상실하지 않으면 이 안전과 건강이 얼마나 가치로운가라고 하는 걸 또 실감하는 것 또한 어렵다라고 하는 게 또 특성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질병에 걸려서 아프거나 사고로 인해 상처가 나거나 그런 다음에야 우리는 이 건강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하고 그 다음부터는 건강을 해치기 위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거나 안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다시 한번 되돌아본다거나 뭐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은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이거라고 볼 수 있죠. 안전에 관한 지식.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할 수 있을까? 안전한과 안전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안전 행동을 우리가 익혀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갑자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의 교육으로 되는 것도 사실 아니죠. 그렇지만 안전교육은 한 번의 교육 또한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런데 이걸 습관화시키고 익히고 훈련하시는 과정이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영유아 시기부터 학습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부단히 실천하고 노력하는 과정, 이게 항상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야지만 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행동으로 연결시켜 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건요, 다른 사람에게 전파돼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안전한 상황을 만들고 안전교육을 스스로 익혀서 행동 습관을 안전하게 해나가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고 같이 이 안전한 행동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안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이라고 하는 건 전파된다. 안전의식이라고 하는 건.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과거의 질병의 역사를 보면 특정 시대에 특정한 질병이 크게 유행했죠. 다음과 같이. 예, 그래서 뭐 한센병도 그렇고 패스트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도 그렇고 얼마 전에 뭐 사스나 메르스나 뭐 이런 병들이 크게 유행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질병이 주변에 전염되는 특성이 있는 것처럼 안전 또한 어떻게 된다고요? 전파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네, 그래서 안전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두 사람이 교통질서를 잘 지키면 옆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교통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 같이 횡단보도에서 서서 신호등이 다 바뀔 때까지 어떻게 해요? 그쵸, 지키고 있죠. 그 모든 것들은 단순히 이렇게 횡단보도, 이렇게 너무나 쉬운 횡단보도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한 생활 습관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고 그게 이제 사회 전체에 이렇게 스며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전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모이게 되면 당연히 교통 질서를 위반할 거고요. 교통 질서를 위반하다 보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더 편하고 이득을 취하는 것 같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너무나 편안하기 때문에 나는 이 행동을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해나가는데 그게 옆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개선해 나가거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수정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안전교육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가능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교통질서를 준수하는 안전문화가 형성돼서 그 사회가 형성된다면 그 사회는 교통사고로 인한 어떤 사망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낮아지는데요. 그렇지 않은 사회는 당연히 사망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안전교육을 얼마나 실천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교육을 적절하게 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이라고 하는 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첫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교육이라고 하는 건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인 평생 교육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 어때요? 매우 나약한 존재로 태어나죠. 사실은 나약한 존재이지만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뭐 인지 능력도 그렇고 신체적인 조절도 그렇고 본인 스스로 아주 어린 시기에는 내가 혼자서 다 해낼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양육자의 도움을 받고 우리는 성장해 나간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유아기를 지나서 학령기를 지나는 동안 굉장히 고도의 어떤
사회생활 능력을 습득하게 되는데요. 이 사회생활 능력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이 안전행동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지식과 기술도 우리 아이들도 그리고 성장해 나가는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이 올바르게 습득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 발달이라든지 아니면 생애 주기에 따라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체적인 능력이라든지 인지적인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맞춰서 안전교육을 그들의 안전행동에 맞춰서 시킬 필요가 있죠. 예, 영유아 시기에는 정말 중요한 게 어디에서요? 가정교육이죠. 예, 그래서 부모가 안전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안전한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아이가 실천해가면서 익힐 수 있어야 되고, 예, 그리고 그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실천해보고 배워나가는 가정에서나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청소년기는 당연히 학교 교육을 통해서 성인이 되면 성인이 돼서도 배워야 되는 지식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직장의 어떤 안전관리라든지 사회교육을 통해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안전 지식이라든지 기술을 습득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한 시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평생 지속적으로 실시돼야지만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의 기본적인 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의 원리는 우리가 크게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회성의 원리, 지역적인 특수성의 원리, 그리고 인성교육의 원리, 그다음에 실천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일회성의 원리라고 하는 걸 볼게요. 안전교육이라고 하는 건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게 모든 교육에서는 직접 경험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상황 중심으로 직접적인 경험을 해야지 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나의 것을 만들어 가는데요. 이 사고라고 하는 거, 안전사고라고 하는 건 사실은 경험할 수 없죠. 경험하지 않아야 되죠. 더불어서 안전교육이라고 하는 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내가 좀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처음에 시행착오를 거치고 처음에는 실패도 하고 그렇지만 실패한 것이 왜 실패했나? 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가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는 좀 더 올바른 선택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완벽한 어떤 과정들을 습득해 나가는 게 일반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안전교육은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의 교육이어야 되고요. 그 한 번의 교육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하고 익히고 생각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완전히 습관화되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교육이 중요하다.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화재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거를 공부할 때 그저 소화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은 사람이 달라지고요. 또 우리가 응급처치라고 하는 것 중에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일반인도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그 교육을 한 번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위급한 상황일 때 대처하는 능력들이 너무나 달라져요. 이 안전사고에서는 이 일회성의 원리에 근거해서 한 번의 교육을 실시했나 안 했나, 내가 그 교육에 참여했나 안 했나 라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생존과 사망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이 안전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적인 특수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안전교육이라고 하는 건 그 지역의 어떤 지형이라든지 산업 구조라든지 인구 구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실시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변가에서는 물놀이와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갯벌이라든지 해변에서 물놀이하는 과정에서의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물놀이 안전이나 수상 안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복잡한 교통 구조를 갖고 있는 지역에서는 당연히 교통 안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해서 안전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성교육의 원리라고 하는 것 중요하죠. 안전교육은요, 인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생명도 굉장히 소중해요. 자신의 신체가 건강한 것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생명의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의 밑받침에 흐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존경하고 타인의 복지에도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요? 음주운전도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안전한 환경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고 내가 안전한 행동을 습관화시켜서 지켜야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성교육과 더불어서 함께 이루어지는 게 안전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번째는 실천의 원리죠. 예, 그래서 지식만을 전달한다고 해서 안전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죠. 예, 안전과 관련된 지식, 그리고 그걸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기능을 습득하는 것과 더불어서 예, 안전에 대한 민감한 태도라든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형성해 나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러한 지식과 태도를 바탕으로 해서 잠재적인 위험 상황을 예측할 수 있고요.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을 습득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이라고 하는 건 실천 중심의 교육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번째는 안전교육의 체계 보도록 할게요. 예, 안전교육이라고 하는 건 예, 인간의 행동을 안전한 행동이 되도록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안전교육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다음에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안전교육의 목표는 안전한 행동을 그쵸 습관화시키는 게 안전교육의 목표예요. 이러한 목표가 습관화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내용이, 세 가지의 교육이 상호작용해서 이루어질 때 종합적인 능력이 취득이 돼서 안전한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예, 그 세 가지 구성 요소가 뭐냐면, 예, 안전에 대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근데 안전에 대한 지식만 알아요. 아, 교통 표지판은 이거고, 이 교통 표지판은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나라고 하는 거면 안다고 해서 내가 예,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걷는다거나 아니면 안전과 관련돼 있는 어떤 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는 않을 수 있어요. 지식으로는 충분하지만 나의 어떤 태도는 안전하지 않은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전이라고 하는 건 지식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몸으로 행할 수 있는 기능과 더불어서 태도, 예, 꼭 그렇게 습관화시키고 그렇게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안전한 행동이라고 하는 목표에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지식이라고 하는 건 다음과 같은 거죠. 지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신호등에 대해서 이해한다거나 교통 표지판에 대해서 구별한다거나 교통 법규에 대해서 이해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식인데요. 우리가 6가지 영역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할 때 이 각각의 영역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들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능이잖아요. 기능이라고 하는 건 직접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기능을 습득하고 익히고 연습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실습이라든지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체득해 나가는 거, 이게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안전하게 길을 건너는 걸 직접 해보는 거죠. 멈춘다, 본다, 선다, 뭐 이런 것들이 보행 안전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해요? 몸으로 익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비가 너무나 많이 올 때 안전보행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식적으로 알았다면 그걸 어떻게 실천해 볼 수 있는 거. 예, 그리고 소화기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긴 거고 소화기를 통해서 불을 진압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알았다면 소화기를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 핀을 뽑고 분사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용법을 습득하는 거, 이게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요? 그쵸? 체험을 통해서 익히셔야 되죠. 그리고 열심히 반복 연습하시고 훈련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세 번째는 안전 태도에 대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안전한 행동 이전에 마음 자세라고 할 수 있고요. 행동을 판단하고 결정하게 하는 내적인 행동 체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인성교육과 연결돼 있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나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하는 자세, 예, 다른 사람의 안전과 복지에도 관심을 갖는 자세,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예,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철학을 확립해 나가는 거, 예, 그리고 민감성이라든지 뭐 통제력, 조절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익혀나가는 거, 그게 안전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안전교육이라고 하는 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식과 기능의 습득과 더불어서 태도의 변화를 통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능력을 획득하는 것을 종합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에서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거, 안전교육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확인했고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다음 장부터 다시 안전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